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 교외의 한 지역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휴가 나온 한국 해병대 병사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시도하다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에 입대하기 위해 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 가족들이 있는 교민들의 걱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 동안 술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2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텍사스 북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의 여파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폭풍우를 동반한 토네이도는 오늘 밤 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 교외의 한 지역을 러시아군으로부터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에선 교전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의 식량과 의약품이 거의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재차 경고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도 키이우 교외의 한 지역을 탈환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폭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헬기의 공격 장면과 군용 차량 영상 등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에 있는 30만 명가량이 식량과 의약품이 거의 바닥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생지옥을 견디고 있다며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Systematic bombardments that terrorize civilians, the shelling of hospitals, schools, apartment buildings and shelters. And all of it is intensifying.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며 추후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비해 관련 증거들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They're also suggesting that Ukraine has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n Ukraine. That's a clear sign he's considering using both of those.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관계자들은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돕기 위해 곧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법원은 수감 중인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 사기 혐의로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백악관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에 맞춰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백악관이 유럽 동맹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에서 나토와 주요 7개국 정상들을 만난 뒤 이를 공개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He will join our partners in imposing further sanctions on Russia and tightening the existing sanctions to crack down on evasion and to ensure robust enforcement.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추가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제재를 약화시키거나 러시아를 돕는 나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거라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Have not seen since those meetings or since the president's conversation with Xi the provision of military equipment by China to Russia. But of course this is something we are monitoring closely. 한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또는 조속히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미국과 나토가 동유럽 대비태세 등 장기적인 대응책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휴가 나온 한국 해병대 병사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려다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제의용군에 입대하기 위해 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 모 부대 소속 A씨는 어제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21일 인천공항을 떠나 폴란드를 통해 육로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A씨는 우리 외교 당국의 조치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이곳 폴란드 국경 검문소로 돌아왔습니다. 폴란드 주재 한국 대사관은 아직 A씨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현재 폴란드 국경 검문소 내에서 체류 중입니다. 우리 대사관이 강제로 신병을 인계받을 권한이 없어 설득을 하고 있는데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당국은 이에 따라 사법 공조를 통해 신병을 인계받을 방법을 찾는 한편 A씨 가족을 통해 귀국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휴가 중인 상태에서 국외 여행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해외로 출국하려면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은 겁니다. 군은 이와 관련해 A씨의 행위가 군무 이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헤르벤의 국경 검문소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오늘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에 가족들이 있는 교민들은 한국에 안부 전화를 걸어 심각한 상황이 호전되길 바랬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만여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42만여 명으로 오늘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20%, 즉 5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된 것입니다. 한국은 K방역을 자랑하며 지난 2년 동안 누적 확진자 수는 63만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한 달 반 동안 환자가 폭증하면서 올해 발생한 확진자 수만 누적 확진자의 93.7%에 달합니다. 사망자도 연일 300명 안팎을 기록하며 누적 사망자는 13,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은 해외 국가에서는 전체 인구의 20%가 감염되면 감소 추세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집단 면역을 이뤄 이번 주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다소 빠른 것을 감안할 때 정점 이후의 감소세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는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국의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LA 지역 한인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LA 지역 한인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의 안부를 묻는 연락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친구들 무리 중에서 거의 다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네네, 잘 회복 중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잘 마스크 쓰시고 잘 가족들한테는 안전하게 잘 다니라고 전화도 하고 있거든요. 전화했는데 걔는 괜찮대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한국에 걱정이 많이 돼요. 너무 많이 걸려서. 한국의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길 바라는 LA 지역 한인들의 바람 속에 오늘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9명으로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팬데믹 사태 동안 허용된 야외 식당 임시 허가제가 LA시에서 영구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소음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LA Alfresco program to a permanent program. 20-1074, Council adopt the Plum Committee report recommendations, which are inclusive of recommendations of the Transportation. Let's go ahead and open the roll and tabulate the vote. 12 ayes. Okay, let's move on. 지난해 5월 첫 논의가 시작된 이래 10개월여 만에 추가 진전. 한동안 가라앉았던 LA 시내 식당들의 야외 영업 영구화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부와 시검찰이 조례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전체 회의에서 한 번 더 최종 의결을 거치는데 오늘 표결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앞서 에릭 가세트 LA시장도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행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Let's make alfresco dining permanent, including nearly $2 million in grants for restaurants in low-income neighborhoods to set up permanent parklets for outdoor dining. LA시 정부는 야외 영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향후 요식업계 매출 증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추진 작업이 더디게 진행돼 온 만큼
프로그램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실내 영업이 정상화된 가운데 백신 접종 증명, 마스크 착용까지 모두 해제된 상황. 상당수의 업소들도 절도 피해와 파손으로 인한 유지 비용 등의 문제로 야외 천막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야외 공간에서의 음주 시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문제, 협소해질 주차 공간에 대한 대안 마련, 인접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 손질도 관건입니다. 따라서 LA시 정부는 앞으로 주어진 90일 동안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팬데믹 사태 동안 술로 인한 국내 사망자 수가 25%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코올암용 중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술과 관련된 사인은 9만 9천여 건으로 전년도인 7만 8천여 건에 비해 25%가량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음주로 인한 사망자 증가폭은 연평균 3.6% 수준에 그쳤는데 팬데믹 사태를 기점으로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가 과음으로 이어진 것이 이 같은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 북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의 여파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폭풍우를 동반한 토네이도는 오늘 밤 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네이도 피해를 입은 트레일러와 함께 무너져버린 집. 마을의 이발소는 붕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뜯겨진 채 전선에 걸려있는 지붕 조각들은 강풍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잭스보로의 한 건물은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토네이도가 텍사스 북부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최소 1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2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73살의 여성으로 토네이도로 주택이 파괴되면서 변을 당했습니다. We are still on a high safety alert. We're making sure that the power lines are dealt with, that the gas lines are not leaking. And so be patient with us. 폭풍우를 동반한 토네이도는 오늘 텍사스에서 미시시피까지 9만 곳이 넘는 주택가 사업체의 정전을 일으켰습니다. 인근 학교들은 날씨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학생들을 하교시켰으며 직장들 역시 직원들을 빠르게 퇴근시키며 악천후를 대비했습니다. 지역 정부는 임시 대피소를 설치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텍사스 35번 고속도로 인근에서만 최소 12개의 토네이도가 보고된 상태입니다. 폭풍우와 토네이도는 오늘 밤 늦은 시간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남부로 이동할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반면 LA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90도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반짝 더위는 오는 주말쯤에나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LA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89도를 기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내일도 오늘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오는 주말쯤에나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토요일 LA 낮 최고 기온이 81도로 떨어진 뒤 일요일 74도, 월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차츰 내려가 다시 60도대의 선선한 날씨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산타나 강풍의 영향에 따라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으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비해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철역에서 인분을 던진 전과 40범의 한 노숙자가 이번에는 창고 밖으로 운동기구를 던진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관련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원 뉴스 등에 따르면 37세 프랭크 암로카는 지난 주말 맨해튼 할렘의 한 창고 건물에서 창문 밖으로 덤벨을 던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운 하이츠에서 46세 남성에게 유대인 혐오 욕설과 함께 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분 테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한 달 반 사이 3번이나 경찰에 체포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암로카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40여 차례나 체포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 수 없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인디애나주 주지사가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총기 휴대 자유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인디애나주의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게 됩니다. 공화당 소속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오늘 총기 휴대 허가제 폐지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홀콤 주지사는 헌법상 개인의 총기 소지와 휴대 권리가 보장돼 있다며 인디애나 주민 각자가 총기 휴대 여부를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로 법안이 발효되면 18세 이상 인디애나 주민은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권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21개 주가 허가 없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하이오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도 지난주 비슷한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 이전 계획을 두고 청와대와 당선인 측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밝혔는데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강조한 모양새입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안보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 교책이 핵심 업무로 규정했습니다.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교체기에 더욱 경계심을 갖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안보 공백 우려를 담은 맥락으로 이해됐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 다만 안보와 경제, 안전은 차기 정부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참모진들은 청와대 입장이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전 대상이 어디든 관여할 바 아니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구 권력 간 갈등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안보 공백 우려라는 걱정이 바로 협조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이 더 필요해졌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이든 취임 첫날을 용산 집무실에서 시작하겠다는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꼽은 것에 대한 당선인 측의 거친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가 되고 싶습니다.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인데 현 청와대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공감대를 가진 공약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청와대도 협조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말을 아꼈지만 인수위 회의 공개 부분에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선인 측근인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비협조야말로 최고의 안보 공백이라면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집무실 이전 작업을 해온 관계자의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NSC를 소집하고 안보 공백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역겹습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청와대와 협의의 여지가 있으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국민께 드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고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또한 현 청와대가 원하는 뜻이 뭔지를 별도로 전달해주면 수기해보겠다고 당선인 측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